안녕하세요. 유난 니클라스입니다.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맞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 얘기입니다. 그녀의 생애와 러브스토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어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명화와 함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녀가 사랑한 로마의 두 영웅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에 제국은 이집트,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시리아의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때 이집트를 차지한 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릴 적 친구로 알렉산더와 함께 전투를 했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어를 사용한 헬레니즘 왕도였던 거죠. 기원전 69년 태어난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열정이 넘쳤는데요. 어렸을 때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왕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쉽게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수학, 철학, 천문학 등에도 능한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엘리트였던 거죠. 대화술도 뛰어나 그녀와 깊이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조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남매 간의 결혼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17살에 부왕이 사망한 후에 10살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 공동 파라오가 됐습니다. 둘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왕권에서 밀려나 이집트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다시 왕권을 되찾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기원전 47년 로마의 카이사르는 도망친 폼페이우스를 찾아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부하들은 대세는 카이사르라며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그의 머리와 로마 최고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보냅니다.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려 했던 거지만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죠. 이 기회를 놓칠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로마의 최고 실력자 카이사르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몰래 이집트로 잠입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카펫 안에 들어 부하에게 카펫을 둘둘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인으로 위장한 부하가 카이사르를 찾아가 그녀가 보낸 선물이라며 둘둘만 카펫을 전합니다. 카이사르가 그 카펫을 펼치자 그 안에서 발라의 여왕이 요염한 자세로 짠 하고 나타난 거죠.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이었고요. 산전수전 다 겪은 52살의 카이사르였지만 그는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정적을 모두 제거하고 그녀를 다시 왕자에 앉혔습니다. 여왕은 카이사르의 권력을 이용해 왕권을 되찾고 피맺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녀는 카이사르의 연인이 되어 아들을 출산했고 그의 이름은 작은 시절하는 뜻의 카이사리온입니다. 기원전 46년 그녀는 아들과 또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데리고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간 클레오파트라는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5세와 공동 파라오로 즉위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지정한 18세의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장군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가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41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 이후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한 안토니우스와의 극적인 첫 만남을 준비합니다. 티르수스에서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 클레오파트라는 자주색 돛을 달고 은색 노가 달린 황금색 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배에는 황금색 비단으로 치장된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모습을 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28살이 된 클레오파트는 우아하고 성숙미가 넘쳤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42살의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매혹당하게 되죠. 그날 저녁 클레오파트라의 배에 오른 안토니우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의 화려함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닥엔 온통 꽃이 깔려있고 금접시와 보석 박힌 금술잔이 빛을 발하고 있었죠. 파티를 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다는 안토니우스에게 그녀는 이 정도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며 식초가 담긴 술잔에 자신의 귀걸이 한쪽을 담궜습니다. 귀걸이가 서서히 녹자 그녀는 그 술잔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귀걸이 한쪽을 술잔에 담그려 하자 안토니우스가 급하게 말리게 됩니다. 당시 진주는 엄청 비싼 보석이었거든요.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미모와 그녀의 부와 이 모든 것에 홀딱 빠져버리게 되었죠.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동생 옥타비아와 결혼한 유부남이었지만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랑으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둘 사이에 자녀 셋을 두고 10여 년을 같이 살게 되죠. 안토니우스는 오리엔트 지방의 정치권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줬습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를 애인으로 둔 덕분에 그녀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안토니우스는 삼두 정치를 깨트린 반역자요. 힘들게 정복한 식민지에서 나온 귀한 수입을 이집트 여인에게 몽땅 안겨주는 철없는 사령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라이벌 옥타비아누스는 여동생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이집트 여왕에게 빠진 안토니우스와 한판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로마의 운명과 역사가 뒤바뀔 피할 수 없는 대격돌인 거죠. 마침내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수백 척의 전함을 이끌고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패배했고 둘은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했다고 믿고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결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 그를 클레오파트라가 숨은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같은 해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그녀는 39세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역사가들은 그녀가 독사가 자신을 물게 해서 자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화가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그릴 때 독사가 벌거벗은 여왕의 팔이나 가슴을 무는 극적인 장면을 그렸는데요. 그녀의 죽음조차도 많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에로티시즘이 강하게 풍기는 그림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30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더불어 헬레니즘 문화도 끝이 났죠. 영웅전의 작가 로마의 플루타르크는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를 파멸시킨 교활한 여인, 나이강의 세이렌이라 했습니다. 이후 클레오파트라는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요부, 역사를 바꿀 만큼 콧대 높은 여자의 대명사로 2000여 년 동안 선망 섞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영웅들을 사로잡아서 이집트를 지키려 했던 아름다운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이제 로마의 입장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기록과 자료들을 살펴서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